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그리고 한 달 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Inflation remains well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Nevertheles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또다시 한 달이 지나고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파월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remain resolute in our commitment to returning inflation to 2% over time.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올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계속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 경제가 침체를 겪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미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파월의 가장 최근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5%를 돌파한 것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잠깐 주춤했던 미 국채 금리는 파월의 한마디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미 고용과 소비 상황이 국채 금리를 직접 끌어올리긴 했지만 역시 파월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낮은 금리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보다 내년에도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을 시장에선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러면 특히 주택 구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했습니다. 미 연준이 그리고 파월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위해선 경기 과열을 의도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뿐입니다. 미 연준 입장에선 시장이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금리 장기화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미 연준의 인식입니다. 5%를 돌파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가 아니라 7%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의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재정통화당국은 역대급 금리 차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아직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금리 차는 2.5%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우리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는 와중에도 시중금리는 오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5에서 7.143%로 고정금리 연 4.24에서 6.725%보다 높았습니다. 하단의 3%대 금리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미국발 긴축 기조의 영향이 큽니다. 6번의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는 여러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선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한 경고입니다. 또 지난 8월 금리 동결을 결정할 땐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에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만큼은 막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금융 소비자인 가계에 추가 대출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10월 금리 동결 이후에는 정부를 향해 다시 부동산 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 프루덴셜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퉈 공포를 말합니다. 미국발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니 내년에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묘수가 안 보입니다.